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똑똑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예측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런데 그 주체는 때로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계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이 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기계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인지적인 시스템, 사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계는 뭐 AI라던가 이런 기계들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처리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로는 사실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러한 사고 시스템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을 해야 하는 거죠. 러닝, 학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습하는 상태일 때 우리는 이 각각을 학습을 하고 있는 주체다라는 뜻으로 러너라고 부릅니다. 학습자, 러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학습자, 러너가 학습을 모두 끝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끝냈다. 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판단력을 가진 모델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모델이 되면 어떤 게 가능합니까? 모델은 학습할 때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진을 보고도 그것은 고양이야. 라고 적절히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같은 내용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잖아요.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렌지에서도 계속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리니어 리그레션의 수학적인 기본적인 알고리즘 형태일 때의 이 회귀라고 하는 것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알고리즘 상태의 회귀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선형 방정식에 불과한 거죠. 이 알고리즘일 때 그냥 딱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여러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 이런 데이터를 입력해요. 예를 들어서 x랑 y인데 그런데 x가 1일 때는 y가 5고 x가 2일 때는 y가 7이고 x가 3일 때는 y가 9야 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 알고리즘에 입력을 해줍니다. 알고리즘이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규칙성을 발견해내고 이것을 판단력으로 갖추게 되는 과정, 우리가 이것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단력을 갖춰나가는 과정이 학습인 거죠. 그럼 학습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파라미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파라미터 조정, 용어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요. 굉장히 단순해요. 도대체 A는 얼마여야 하고 B는 얼마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나가는 거죠. Y는 AX 플러스 B, Y와 X, X와 Y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할 건데 앞으로 새로운 X, 뭐 X가 100일 땐 그럼 Y는 얼마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할 때 X가 100일 때 Y는 얼마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새로운 X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절하게 A와 B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결정되어야 되는 요소를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이면 되겠구나. 그럼 x가 1일 때 5가 나오고 2일 때 7이 나오고 3일 때 9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알고리즘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분석 모델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분석 모델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x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x는 10이라고 하면 새로운 x, 학습할 때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x에 대해서 그러면 x가 10일 때 y는 얼마인가? x가 10일 때는 얼마인가? 라는 것을 예측해 달라라고 하면 그때는 2 곱하기 10은 10 더하기 3은 23이다 라고 하는 값을 예측, 추정해 낼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 어떤 기계에게 기계를 모델로 만들고 이것을 판단력을 부여해 준다 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 알고리즘에게 우리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적절하게 파라미터가 조정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A랑 B가 정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해낼 수 있는 완전한 어떤 수학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추정, 예측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됐을 때 만들어진 그 모델이 조금 더 우수한 게 있고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평가까지 한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지금 이 과정, 이 원리가 오렌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건 굉장히 좀 이론적인 설명이잖아요. 그 오렌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직접 차근차근 오렌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를 열고 우리가 그러면 똑같은 주제, 이제 뭐 데이터를 설명할 필요는 없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의 그 과정, 그 절차가 오렌지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상태는 뭐죠? 아무것도 없는 뭔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상태의 알고리즘이 처음에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순서가 다르죠? 이제 파일 이것부터 하지 않고 딱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아까 본 설명 그대로 순서대로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열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이것이 이제 회귀 분석 현재 상태는 뭐죠?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상태입니다. 하나쯤 더 꺼내볼까요? 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를 해볼까요? 자,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알고리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게 우리는 훈련 데이터를 줘서 학습을 시킵니다. 훈련 데이터를 줘서 아직은 y는 ax 플러스 b 상태인데 여기에 훈련 데이터를 주는 거죠.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파일을 열고 이 파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한 01-1 아이스크림 판매량 학습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써보겠습니다. 자, 스킵과 타겟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안 돼 있으신 경우에는 수정하셔서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자,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젯창을 닫고 자, 이제 알고리즘들이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합니다. 이때 알고리즘은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알고리즘들은 러너가 된 거죠. 러너. 네. 학습자. 네.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학습자가 됐습니다. 이제 러너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데이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눈에는 사실 자세하게 과정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받음으로써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파라미터, 우리에게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파라미터를 조정했을 것이고 그래서 y는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무엇인가 이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예측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일종의 직원 채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잘 예측할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알고리즘들이 러너일 때는 일종의 후보자인 거죠.
후보자인데 이 후보자들을 가지고 얘네들 중에서 우리 회사 일을 좀 더 잘할 애가 누굴까라는 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우리 회사에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잘 습득하는지 이제 한번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판매 업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우수한 후보자인지, 누가 더 훌륭한 러너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 과정이 바로 테스트 앤 스코어입니다. 그럼 테스트 앤 스코어를 해볼까요?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인가? 여러분이 이벨루에이트를 보시면 이벨루에이트의 앞쪽에 테스트 앤 스코어가 있죠. 테스트 앤 스코어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응시해야겠죠. 리니어 리그레션도 시험에 응시하고 뉴럴 네트워크도 시험에 응시합니다. 현재 이 두 알고리즘은 훈련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을 마친 상태고 무언가 파라미터를 조정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가 확인해야겠죠. 여기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결과가 안 나와요. 시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시험 문제가 없는 거죠.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둘이 공부를 잘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둘이 공부를 잘했는지 테스트해서 점수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험 봐야겠죠. 시험은 어디서 나오게 되죠? 공부한 것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잘 공부했는지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테스트 앤 스코어입니다. 자, 학생들이 왔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도 가지고 와볼까요? 자, 시험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 시험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험 점수입니다. 시험 점수인데 그러면 이 각각의 수치는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으세요.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20번, 총 20개 문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쉽고 15번부터 20번까지는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배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거를 좀 요렇게 채점하겠다 저렇게 채점하겠다라고 하는 채점의 기준이라던가 배점이라던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바로 다양한 형태의 점수로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옵션은 뭘까요? 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옵션은 쉽게 생각하면 시험 방법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이러한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주관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서술형을 몇 문항을 낄 거냐, 아니면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 시간을 몇 분으로 줄 거냐,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시험을 볼 때 다양한 시험 방식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이걸 테스트하는데 테스트하는 시험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방식으로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를 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방법이 달라지면 당연히 점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점수를 봤더니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1점 만점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1점 만점에 리니어 리그레션은 0.91점을 받았고 뉴럴 네트워크는 마이너스 3.56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얘가 점수가 높으니까 얘가 조금 더 훌륭한 후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델의 평가죠. 이것이 모델의 평가입니다. 훈련 데이터를 받아서 알고리즘이 파라미터를 조정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모델이 조금 더 괜찮은 모델인가 라던가 아니면 파라미터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건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시험을 보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한 형태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다.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우수한 학생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안다고 끝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애초에 이것을 왜 하는가 라고 하면 이 후보자를 데리고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인 거죠. 판매량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을 해볼까요? 프레딕션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 후보자, 더 우수한 후보자를 데리고 하고자 하는 것은 판매량의 예측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예측을 하고 싶다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 후보자는 어떤 상황에서 예측을 해야 될까요? 이제 실전에 투입을 해줘야겠죠. 원하는 건 예측입니다. 실전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 실전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파일에서 가져오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 01-2의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이라고 하는 파일이 바로 해당하는 파일이 되는 거죠. 주말 여부 스킵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잘 예측해 되는지, 그렇다면 그 예측은 몇 개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시험 점수가 높았던 이 훌륭한 후보자는 몇 개라고 예측합니까? 157개로 예측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것, 즉 훈련용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학습을 토대로 해서 그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처음에 이 알고리즘들이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단계에서는 러너, 학습자인 거죠.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실제 예측에 투입이 될 때는 이제는 학생이 아니죠. 학생이 아니라 실전에 투입되어 있는 정말 정직원, 네, 모델, 분석 모델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이 이론의 원리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오렌지에서 보여지게 되는 다양한 워크플로우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그냥 단순히 위젯이 있고 위젯과 위젯을 연결한다. 왜 나도 똑같이 연결한 것 같은데 나는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혼란 없이 원칙 그대로, 절차 그대로 밟아 나가시면서 꼭 이렇게 배울 때의 이런 플로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실 때도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 이러한 절차 그대로 학습하고 평가하고 실제 실전에 투입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분석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